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킨 커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두 약 달 2달 만인가? 되게 어색하다. 엄청 어색해. 네, 사실 저희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8월 5일자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무겁고 슬픈 얘기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듣고 싶지 않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2달간의 공백기를 있으면서 간단하게나마 어떤 식으로 지내왔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8월 5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저희는 평소처럼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첫 번째 전화를 시오한테 전화를 어머니가 걸었었는데,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받았는데 어머니 첫 마디가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단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누가 뒤통수에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쾅 치는 기분처럼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도 안 되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약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떨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꿈에서만, 드라마에서만,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나한테 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급하게 시오가 저를 진정시켜주고 얼른 짐부터 싸자 해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바로 부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부산편은 아예 없었고요. 서울에 도착하니까 밤 12시 정도였는데 버스도 끊기고 KTX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 살던 제 친구들이 다음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줬습니다. 네,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날 그때 당시 정신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생각도 안 들고 뭐 어떻게 지나간지도 잘 모르겠어요. 3일 장례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새 보니까 이제 49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은 또 49제를 끝나고 이렇게 일본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이제 어머니도 많이 좀 괜찮아지신 편이고 저희 여동생 저도 마음을 좀 잡고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옆에 시오가 저희 어머니 옆에서 진짜 많이 케어를 해주고, 한 명의 가족이 더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우울한 영상을 찍는 게 저도 솔직히 너무 별로 좋진 않은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내왔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일본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일본 생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저희 어머니가 걱정돼서 시오랑 저는 도쿄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부산에서 전세로 이렇게 집을 구해서 약 2년 동안 살아보고 그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서울로 갈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또 부산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영상들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편으론 기대도 되고요, 한편으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시오도 일본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한국을 놀러만 가봤지 이제 사는 것은 처음이잖아. 처음이지. 그리고 이제 서울이면 친구도 몇 명 있는데 친구도 없는 부산에서 살게 돼서 시오도 걱정이 많을 건데 잘할 수 있겠어? 친구 많이 해주세요. 부산에 시오 또래가 있으면은 저랑 친구예요. 아마 여성분들 한정입니다. 당연하지. 부산에서 시오가 한국인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친구 모집을 그래도 왜 구독자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낸 경우도 있으니까. 네, 여기 연락 주세요. 사실 저희가 지금 있는 도쿄에 있는 집을 산 지가 저희가 반년도 안 됐잖아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집 샀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완전히 처분하는 건 아니고 월세로 돌려서 세를 받으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혹시 일본에 도쿄에 사시면서 저희처럼 한일 커플이거나 그냥 부부여도 괜찮고 도쿄 내에서 이사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부동산 업자에다 올려놓은 금액보다는 훨씬 가격을 다운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DM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래도 살 줄 알고 샀으니까 인테리어도 좀 비싼 것도 맞추고 괜찮은 것도 예쁜 것도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 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가구를 그대로 좀 써줄 수 있으신 커플이나 사람이 오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런 냉장고 같은 것도 최근에 맞추고 전자레인지, 식탁,
소파도 뭐 소파도 그렇고 웬만한 건 거의 다 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써주실 분들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DM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어쨌든 시오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또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일하던 치과에서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뒤처리를 해야 될 게 많아서 이제 같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어머니랑 가서 청소하고 도와주고, 저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옆에 시오가 있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됐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난 너무 감사하지. 나도 오빠 가족만큼만 아니더라도 너무 당황했고 다 너무 슬퍼하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야. 또 일본어로는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안 나와. 뭔가 좀 더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나와서 답답했다. 너무 답답했지. 아니 근데 시오는 충분히 잘했어. 진짜로 뭐 부족했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시오는 잘했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시오를 정말 이뻐하셨거든요. 항상 우리 시오 하면서 이뻐해줘서 시오도 여간 충격이었을 건데, 우리는 애기 낳으면 할아버지가 없네. 그럼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다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한층.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이제 진짜 가족의 중요성도 다시 알게 됐고, 이제 앞으로 어머님 많이 걱정되지만 저희가 부산에 사니까 좀 많이 같이 있어 드리고 케어해 줄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케어해 줄게.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약 2달간 이렇게 부산에서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지내고 49제를 지내면서, 저번 주에 49제를 끝나고 이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약 12월쯤에 이사 갈 생각이고, 그 전에 일본에 있는 짐들도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본에 있는 동안도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헤이킹 커플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테니까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오빠도 지금 너무 힘든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도 진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좀 안 좋은 댓글들은 정말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이따갔다. 아버지, 저는 며칠 전 새벽에 잠이 안 와 제 방에 있는 가족 사진 그리고 옛날 아버지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저를 안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젊고 멋진 시절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멋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사실 지금도 헷갈립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인지, 그게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그걸 감당할 나에 대한 걱정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왠지 모를 책임감과 사명감이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가 남은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는 것처럼요. 아버지, 혹시라도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잘 살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거고, 울적한 날이 오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저 자신을 잘 돌볼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들은 그렇게 잘 지낼 겁니다. 그곳에선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아들 이준석 올림.